1971년 신혜생 돼지띠 여러분, 그동안의 재물 흐름을 돌아보면 돈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막상 손에 남는 것은 늘 부족하다고 느끼셨던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가족을 위한 지출, 생활비, 각종 고정비와 대출 상환까지 이어지다 보니 열심히 벌어도 여유가 생기기보다는 항상 빠듯하다는 감정이 앞섰을 수 있습니다. 돈이 들어와도 잠시 머물다 곧바로 빠져나가 버리는 구조 속에서 마음 한편으로는 답답함과 피로가 쌓여왔던 시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2026년 병오년은 이런 흐름과 분명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이 해를 기점으로 재물의 흐름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점차 안정된 구조로 옮겨가기 시작하는 시기에 들어섭니다. 돼지띠는 본래 마음이 넉넉하고 베푸는 성향이 강한 띠입니다. 그래서 늘 내 몫보다는 가족과 주변을 먼저 챙기고 나중으로 미루는 선택을 반복해 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1971년 신혜생은 특히 금 기운이 강한 돼지띠로 상황을 보는 눈과 판단력은 분명히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타이밍이 자주 엇갈리며 재물이 오래 머무르지 못하는 흐름을 겪어왔습니다. 시작은 나쁘지 않았는데 마무리가 아쉽고 기회는 있었지만 결과가 쌓이지 않는 느낌을 반복해서 받아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계획을 세워도 현실적인 지출이 먼저 앞서고 마음의 여유보다 책임이 우선이었던 시간이 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26년 병오년에 강한 화 기운이 들어오면서 이금 기운을 따뜻하게 덮여주기 시작합니다. 차갑게 굳어있던 재물의 흐름이 서서히 풀리며 막혀있던 순환이 부드럽게 이어지는 시기가 열립니다. 이때부터는 돈을 쫓아 애쓰지 않아도 재물이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들어온 돈이 예전처럼 급하게 빠져나가기보다 생활 속에서 숨을 고르듯 머물며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2026년은 신혜생 돼지띠에게 재물을 모으기 위해 무리하는 해가 아니라 재물의 흐름 자체가 안정되기 시작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흐름이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비슷한 기운을 먼저 겪었던 한 분의 사연을 조금 더 길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해 전 수공예 공방을 운영하던 이모 씨, 50대 중반의 이야기입니다. 이모 씨는 손재주가 좋고 성실한 분으로 작품의 완성도도 높아 손님은 늘 꾸준한 편이었습니다. 단골도 있었고 주문도 끊이지 않았지만 정작 본인은 늘 여유가 없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매달 매출은 일정하게 나왔지만 재료비가 계속 들고 세금과 각종 공과금, 가족을 위한 생활비까지 겹치다 보니 통장은 늘 바닥을 보였고 열심히 일할수록 오히려 숨이 차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바쁘게 움직이는데도 남는 것이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점점 지쳐갔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을 혼자서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시점 이모 씨는 공방 운영 방식을 조금 바꿔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생각보다 잘 팔리지 않는 품목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반응이 좋고 효율이 괜찮은 상품 위주로 구조를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종류는 줄었지만 관리가 쉬워졌고 재료 낭비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지출이 눈에 띄게 안정되면서 흐름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가 몇 달 지나자 체감으로 느껴졌고 그때 이모 씨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수입은 비슷한데 이상하게 통장이 비질 않더라고요. 바로 이 지점이 신혜생 돼지띠 재물운의 핵심입니다. 신혜생 돼지띠는 더 벌려고 애쓰기보다 구조만 정리되면 재물이 빠르게 안정되는 팔자이며 2026년 병오년은 바로 이런 정리가 억지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시점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빠져나가던 돈길이 정리되고 들어온 재물이 제자리를 찾으면서 마음까지 한결 편안해지는 흐름이 시작되는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왜 하필 2026년부터 재물운이 달라지느냐는 점일 것입니다.
먼저 가장 핵심이 되는 변화는 기운의 구조가 완성된다는 점입니다. 병오년의 화 기운은 신의 생 돼지띠가 타고난 금 기운을 강하게 덮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동안 금 기운이 차갑게 굳어 있어 돈의 흐름이 막히거나 중간에서 끊기던 느낌이 있었다면 2026년부터는 이 금이 서서히 풀리면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때의 흐름은 단순히 돈이 왔다가 사라지는 구조가 아니라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쌓이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전에 정산이 미뤄졌던 일이나 받을 수 있을지 애매했던 수익, 혹은 이유 없이 지연되던 금전 문제가 차례로 풀리듯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큰 돈이 한 번에 들어오는 느낌보다는 막혀있던 수도관이 열리듯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이 변화는 돈뿐 아니라 마음에도 영향을 주어 재정에 대한 답답함과 불안이 서서히 누그러지는 계기가 됩니다. 이러한 기운의 변화는 수입의 크기보다 실제로 남는 돈에서 훨씬 분명하게 체감됩니다. 2026년은 더 많이 벌어야 하는 해라기보다는 같은 수입 안에서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해입니다. 그동안은 벌어도 지출이 먼저 앞서고 이유 없이 새는 돈이 많아 통장이 늘 불안정했다면 이 시기부터는 지출 구조 자체가 차분하게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고정비가 하나씩 줄어들고 습관처럼 나가던 돈길이 자연스럽게 막히면서 잔액이 남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아끼려고 애쓰지 않아도 소비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고 돈을 쓰는 기준이 이전보다 현실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과 비슷한 수입임에도 불구하고 통장을 열어보는 마음이 달라지고 금전적인 불안감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신의 생 돼지띠에게 이 변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돈을 쥐고 있으려 애쓰지 않아도 남아있는 상태 자체가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재물운을 완성시키는 중요한 요소는 사람 인연입니다. 신의 생 돼지띠는 원래 사람을 통해 재물이 들어오는 힘이 강한 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오년에는 이 흐름이 다시 살아납니다. 한동안 소식이 끊겼던 인연이나 자연스럽게 멀어졌던 거래처, 오래전에 알고 지냈던 사람이 다시 연결되며 일과 수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새로운 사람을 억지로 만들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던 인연 속에서 기회가 다시 살아나는 형태에 가깝습니다. 가볍게 안부를 주고받던 관계가 자연스럽게 일로 이어지기도 하고 예전에 함께했던 경험이 다시 도움이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신의 생 돼지띠는 사람을 믿고 베푸는 성향이 강한 만큼 관계가 정리된 상태에서 들어오는 인연일수록 재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년은 바로 이런 연결이 무리 없이 맞물리며 사람과 돈이 함께 풀리는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물의 흐름이 달라질 때 그 변화를 키우는 것도 사람이고 흔드는 것도 사람입니다. 2026년에는 이 부분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2026년 병오년의 신의 생 돼지띠에게는 특히 토끼띠와 양띠 인연이 재물의 흐름을 부드럽게 넓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토끼띠는 말과 행동이 부드럽고 상황을 원만하게 풀어가는 힘이 강해 신의 생 돼지띠가 미처 보지 못한 틈을 자연스럽게 보완해줍니다. 함께 대화를 나누거나 조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판단이 한결 차분해지고 급하게 결정하지 않게 만들어 재물 선택의 정확도를 높여줍니다. 양띠 역시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어 성급함보다는 지속성과 안정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이들과의 협력이나 거래는 무리한 확장보다는 현재의 구조를 단단하게 다져주며 이미 들어온 기회를 오래 유지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새로운 판을 벌이기보다는 기존 흐름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토끼띠와 양띠의 말 한마디, 조언 하나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할 때는 욕심을 앞세우기보다 천천히 방향을 맞추는 것이 좋고 그 과정에서 재물은 조용히 자리를 잡아갑니다.
신혜생 돼지띠에게 이 두 띠는 재물을 끌어오는 역할보다는 이미 들어온 재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인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2026년 병오년에는 뱀띠와의 금전 관계에서는 유독 조심스러운 흐름이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뱀띠는 계산이 빠르고 판단이 예리한 띠이지만 신혜생 돼지띠와는 돈을 바라보는 기준이 미묘하게 어긋나기 쉬운 조합입니다. 특히 이 해에는 작은 말 한마디, 사소한 조건 차이로 오해가 생기거나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잦아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 없어 보였던 금전 이야기나 거래가 시간이 지나며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혜생 돼지띠는 사람을 믿고 넘어가는 성향이 강한 반면 뱀띠는 계산을 명확히 하려는 성향이 강해 이 차이가 갈등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뱀띠와의 금전적인 약속이나 공동자금, 투자 이야기에서는 한 발 물러서는 것이 오히려 재물운을 지키는 선택이 됩니다. 굳이 나쁘게 지낼 필요는 없지만 돈과 관련된 이야기는 최대한 피하고 이미 얽혀 있다면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 신혜생 돼지띠의 재물운은 사람으로 인해 커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사람으로 인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관계의 거리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토끼띠와 양띠처럼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인연과 함께할수록 재물은 안정되고 뱀띠와의 금전 문제를 조심할수록 2026년의 재물운은 훨씬 편안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재물운이 살아나는 해일수록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중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부탁을 다 들어주는 습관입니다. 신혜생 돼지띠는 마음이 여리고 정이 많아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 앞에서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족이든 지인이든 부탁을 받으면 내 형편보다 상대 사정을 먼저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 보증을 서거나 대신 결제를 해주거나 여유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도 돈을 빌려주는 선택을 해온 분들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이런 선택이 재물운의 발목을 잡기 쉬운 해입니다. 이제 막 재물의 구조가 안정되기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 번의 무리한 도움이나 감정적인 판단이 그동안 정리된 흐름을 다시 흔들 수 있습니다. 이 해에는 착한 사람이 되기보다 나부터 지키는 것이 곧 재물운이 됩니다. 거절이 냉정함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인식으로 바뀌어야 하고 상대의 사정과 나의 사정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탁을 거절했다고 인연이 끊어질 관계라면 그 관계는 재물운뿐 아니라 삶 전체에서도 한 번쯤 정리될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6년의 신혜생 돼지띠에게는 무리한 도움을 줄이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들어올 재물을 지켜내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 됩니다. 또 하나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은 재물 계획을 쉽게 말하는 습관입니다. 신혜생 돼지띠는 사람과의 대화를 중요하게 여기고 마음이 트이면 자신의 상황을 비교적 솔직하게 드러내는 편입니다.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자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지까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재물 기운이 흩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말로 꺼내는 순간 계획이 틀어지거나 괜한 오해와 시선을 불러 재물 흐름이 느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누군가의 부러움, 불필요한 조언, 또는 비교의 시선은 생각보다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잘 되고 있는 일일수록 조용히 관리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수입이나 자산, 앞으로의 재물 계획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최소한으로 공유하고 대부분은 스스로 정리하며 실행하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해이며 드러내기보다 쌓아가는 해이기도 합니다. 조용히 관리하고 묵묵히 이어간 선택은 시간이 지나며 분명한 결과로 돌아옵니다. 2026년 신혜생 돼지띠에게 침묵은 불안이 아니라 보호이며 조용함은 재물을 키우는 가장 강한 힘이 됩니다.
1971년 신혜생 돼지띠는 인생의 앞부분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편안해지는 흐름을 타고난 분들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해야 할 책임이 많았고 늘 가족과 생활을 먼저 챙기느라 자신의 여유는 뒤로 미뤄두고 살아온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돈이 생기면 곧바로 써야 할 곳이 있었고 마음 편히 모아둔다기보다는 흘러가듯 지나가는 재물이 익숙했던 분들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2026년은 그런 삶의 리듬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는 해입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말년 재물복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며 그동안 쌓아온 시간과 경험이 재물의 안정으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2026년 이후의 변화는 크고 요란한 형태가 아닙니다. 갑자기 큰 돈을 쥐는 운이라기보다는 돈이 남기 시작하고 불안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방향에 가깝습니다. 예전에는 같은 수입이어도 늘 부족하다고 느꼈다면 이 시기부터는 생활의 기본이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체감하게 됩니다. 지출이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불필요한 걱정이 줄어들면서 돈 문제로 마음을 소모하는 일이 적어집니다. 통장 잔액이 조금씩 유지되고 그 자체가 심리적인 여유로 이어지며 삶의 속도도 한결 느긋해집니다. 신혜생 돼지띠의 말년 재물운은 화려함보다는 안정에 가깝습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생활이 굴러가고 애쓰지 않아도 흐름이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2026년은 바로 그 기반이 다져지는 출발점으로 이후의 시간들을 훨씬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시기입니다. 돈이 남고 불안이 줄고 생활이 안정되는 이 흐름 속에서 신혜생 돼지띠의 말년 재물운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자리 잡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년 재물운의 흐름이 본격적으로 안정 국면에 들어가는 시기에는 생활 속에서 무심코 지나치던 공간이 재물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서쪽은 신혜생 돼지띠에게 재물 기운이 모이기 쉬운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서쪽은 금 기운과 맞닿아 있어 이 방향이 어떻게 관리되느냐에 따라 돈이 머무르는 힘이 달라집니다. 집 안이나 일터의 서쪽 공간이 어둡고 답답하거나 오래 쓰지 않는 물건들로 가득 차 있다면 재물 기운 역시 자리를 잡지 못하고 흩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서쪽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밝은 기운을 더해주면 들어온 돈이 급하게 빠져나가지 않고 차분히 머무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과한 꾸밈이 아니라 정돈된 상태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고 단정한 금속 소품 하나나 은은하지만 밝은 조명을 더해주면 공간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서쪽이 밝아지면 재물에 대한 판단도 함께 맑아지고 소비와 지출에서도 중심을 잡기 쉬워집니다. 서쪽은 돈을 끌어당긴다기보다 이미 들어온 재물이 제자리를 찾게 돕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안정될수록 통장의 흐름도 한결 차분해지고 금전적인 불안 역시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남쪽은 서쪽과는 조금 다른 역할을 합니다. 남쪽은 재물을 쌓는 자리라기보다는 기회와 움직임을 불러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신혜생 돼지띠에게 남쪽은 막혀있던 흐름을 다시 열어주고 사람과 일의 기회를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힘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 방향이 답답하게 막혀있으면 기회 역시 문 앞에서 머뭇거리다 지나가기 쉽습니다. 남쪽에 오래된 가구나 쓰지 않는 물건이 쌓여 있다면 새로운 제안이나 인연이 들어와도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채우기보다 비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공간을 가볍게 유지하면 기운의 순환이 살아나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흐름이 들어옵니다. 남쪽이 트이면 마음도 함께 열리면서 재물과 연결되는 선택을 할 때 망설임이 줄어들고 판단이 빨라집니다. 서쪽이 재물을 모아두는 자리라면 남쪽은 그 재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방향입니다. 이 두 방향이 함께 정리되고 균형을 이루면 신혜생 돼지띠의 재물운은 무리 없이 이어지며 훨씬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집안의 재물 흐름을 바로잡기 위해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공간은 여전히 현관입니다. 현관은 재물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가장 첫 관문이기 때문에 이곳의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직접적으로 금전운에 영향을 줍니다. 신발이 여러 켤레 겹쳐 쌓여 있거나 언제 치울지 모르는 택배 박스와 쇼핑 봉투가 한쪽에 밀려 있다면 재물 기운은 들어오자마자 길을 잃고 맴돌기 쉽습니다. 특히 바쁘다는 이유로 잠시 두었다가 그대로 방치하는 습관이 반복되면 돈 역시 잠시 스쳐 지나갈 뿐 머물지 않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현관에는 가능하면 자주 신는 신발 한두 켤레만 두고 오래 신지 않는 신발이나 낡은 신발은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절이 지난 신발을 치우는 것만으로도 공간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택배 박스는 집 안으로 들이기 전에 바로 정리하고 현관 매트 역시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자주 관리해 주세요. 문을 열었을 때 시야가 트이고 공기가 맑다고 느껴지면 재물 기운 역시 막힘없이 집 안으로 들어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현관이 정돈되면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그 변화가 생활 전반의 흐름까지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현관 다음으로 중요한 공간은 거실입니다. 거실은 가족 전체의 기운과 재물운이 모이는 중심 공간으로 이곳의 분위기는 집 안 전체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TV 근처나 테이블 위, 소파 주변에 서류나 영수증, 약봉지, 각종 잡동사니가 쌓여 있으면 돈과 관련된 고민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구조가 됩니다. 정리되지 않은 시야는 판단을 흐리게 하고 그 흐려진 판단은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거실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보내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곳이 밝고 단정해야 생각도 맑아집니다. 테이블 위는 가능한 한 비워둔 상태를 유지하고 가족이 자주 앉는 자리 주변부터 차분히 정리해 보세요.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잠시 치워두는 것만으로도 공간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밝은 조명을 활용하거나 화사한 색감의 쿠션이나 소품을 더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고장난 물건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수리하거나 정리하는 습관 역시 중요합니다. 거실이 밝고 단정해지면 하루를 살아가는 기준이 분명해지고 그 분명함이 재물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어주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방은 지출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공간입니다. 주방의 상태는 소비 습관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냉장고가 가득 차 있는데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 쌓여 있다면 돈이 나가도 그 흐름을 체감하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이는 곧 관리되지 않는 지출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주방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깨끗하게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 재물을 대하는 태도를 바로잡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래된 반찬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미련 없이 정리하고 냉장고는 꽉 채우기보다 여유 있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쓰는 그릇만 눈에 보이게 두고 사용하지 않는 주방용품은 수납장 안으로 정리해 보세요. 식탁 위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주방이 단정해지면 소비가 자연스럽게 계획적으로 바뀌고 불필요한 지출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특히 싱크대 배수구는 물의 흐름을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막힘없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이 잘 빠질수록 돈의 흐름도 한결 시원하게 이어지며 생활 전체가 안정되는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1971년 신해생 돼지띠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를 차분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은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갑자기 큰 돈이 생기거나 한 번의 기회로 인생이 크게 바뀌는 해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오래가는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바로 돈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해라는 점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책임을 먼저 짊어지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생활을 위해 눈앞의 현실을 버텨내느라 스스로의 여유는 늘 뒤로 미뤄야 했고 고생이 당연한 것처럼 쌓여온 시간도 길었을 것입니다. 돈이 들어와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고
늘 다음을 걱정해야 했던 날들도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2026년을 기점으로 그 무게가 서서히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감당해온 책임과 수고가 조금씩 재물과 안정으로 돌아오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애써 붙잡지 않아도 돈의 흐름이 이어지고 갑작스러운 불안보다는 예측 가능한 안정이 삶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크게 욕심내지 않아도 기본이 흔들리지 않고 무리하지 않아도 생활이 유지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소리 없이 다가오지만 한 번 자리를 잡으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2026년 신해생 돼지띠의 재물운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고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불안에 쫓기던 시간에서 벗어나 조금은 마음 놓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가 쌓이면서 삶 전체의 결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부터의 시간은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안정 위에 쌓아가는 인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2026년은 바로 그 출발선에 서는 해이며 신해생 돼지띠에게는 충분히 희망을 가져도 좋은 시기입니다.